안녕하세요. 전 40대 후반에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네요. 요즘에는 이런 사연을 TV로 볼 곳이 없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걸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모두 다 똑같겠지만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답답하기는 한데 말할 곳은 거의 없어요. 주변 지인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고 가족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말이죠. 답답한 마음을 참고 있다가는 병이 되기 마련인데 그 전에 이런 것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기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독실한 개신교 집안에서 자란 아내와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해오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집안 분위기와 교육으로 인해 긴 연애 기간에도 혼전 순결을 유지해야 했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부부관계를 맺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대한 생각도 없어 보였죠. 연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신혼생활보다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연애 때와 다를 게 없는 심심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라도 빨리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임신 계획에 대한 걸 물어봤죠. 당신, 아이는 언제쯤 가지고 싶어? 연애 때는 우리 반만 닮은 모습의 아기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야 멋모르다 어린 시절에 한 말이지. 나 임신할 생각 없어. 뭐? 아예 가질 생각이 없다는 말이야? 먼 미래까진 모르겠지만 최소 10년 이내에는 가지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 결혼 전에 말해줬어야지. 왜? 결혼 무르고 싶어? 남자들이야 자기가 임신하고 배불러 오는 게 아니니까 쉽게 말하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여태 운동하면서 몸매 만들고 체력 기르는 거 임신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그것뿐이야? 내가 지금 직장 내에서 이룬 것들은 나 앞으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싶고 내가 하는 일도 더 오래 많이 하고 싶어. 그런 것들 포기하면서까지 아이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만 하면서 살 수 있겠어? 당신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때 같이 생각할게. 아내는 연애 때 저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임신을 상상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임신에 관한 대화가 나오면 흥분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인해 제가 말조심을 해야 될 정도였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결혼 후 임신을 거부하는 아내의 모습이 당황스럽고 불만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영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제 주변만 봐도 저와 같이 입사한 직원들 중 대부분의 여성 동료들이 임신과 육아로 회사를 그만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내가 말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었죠.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늦게 가지기도 한다고 말을 하니 아내가 말한 10년 뒤에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이었어요. 손주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던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처음 얼마 동안은 신혼생활을 즐겨하는 저희 부부에게 아이에 대한 부담을 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끔 주변에서 손주에 대한 물음을 해오실 때 저희 의견을 묻는 듯 물어보시기는 하셨지만 저희 대답을 이해해 주시는 편이었죠.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되어서도 임신에 관한 소식이 하나도 들리지 않자 더는 참지 못하시겠는지 저희에게 직접 물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벌써 결혼한 지 3년이나 넘었는데 아직도 임신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리 요즘 부모들이 늦게 아이를 낳는다 하지만 직접 애 낳고 키워본 입장에서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낳아야 고생을 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결혼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때랑 다르게 저희 두 사람 모두 회사 다니고 일한다고 바쁘다 보니까 같이 놀고 즐길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도 신혼초 때와 다름이 없어요. 임신은 조금 더 결혼 생활 즐기다 하려고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하는 게 답이 아니라서 하는 말이다. 남자든 여자든 몸이 가장 좋을 때 애를 낳아야 아기가 튼튼하고 아픈 곳이 없어. 아유,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너희들도 젊을 때 그 평생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체력이 가장 좋을 때 건강할 때 같이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애둘러 대답은 했지만 부모님은 임신을 생각해보겠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부모님과 똑같았지만 아내가 완강히 거절을 하고 있었으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서 임신에 대한 말이 길어지면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다 뒤집어 쓰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아이를 아직은 가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 욕심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형편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좋은 환경을 비교하면 끝이 없겠지만 제가 기준으로 심은 환경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애를 갖고 싶지 않아요. 또 지금 제가 한 아이의 부모가 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애들이 조금이라도 예뻐하는 마음이 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짐덩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낳고서 후회하면 답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 가지자고 하는데 제가 피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제 마음이 아이를 가져도 되겠다 싶을 때 가지려고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하세요. 이러시면 괜히 역효과만 나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니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탓을 해도 제 탓을 해야 하고 제가 역효과만 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오니 더는 말씀을 못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집보다 처가댁이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가 식구들 모두 독실한 개신교 신자여서 다복한 가정을 중요시 하셨거든요. 아내가 저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처가 식구들에게도 말을 해줬으면 되었겠지만 아내도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는 그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에휴, 장서방, 회사 일이 많이 피곤한가? 많이 피곤하진 않습니다. 일도 점점 편해지고 있고요. 그래? 그런데 어째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나? 아직 신혼이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 연애기간을 따지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왜? 지연이가 아이 가지고 싶지 않다고 해?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난감한 상황에 아내가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아내는 장인어른들의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이번에도 종바지가 되어 임신을 원하지 않는 척을 해야 했죠. 지은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기도 하고요. 아무리 일이 편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육아보다 휴식을 더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봐야 하는 것들도 많아서 우선 임신 계획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은이도 그러고 싶다고 하고? 아니요. 지은이는 장인어른 장모님 가르침 때문인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부족한 탓에 경제적으로도 더 준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으실 텐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말할 필요까지 있나? 다 자기 계획이 있는 건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자네가 조금 철이 없다고 생각이 드네. 이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그런 것들 다 하려고 덤벼들다가는 정작 인생의 중요한 데를 놓치는 법이야. 결혼을 했으면 부모가 되는 게 순리이고 순서야. 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배우자와 갈등할 때는 순리에 맞는 말 하는 사람의 선택을 따르는 게 맞는 법이고 남들 환경과 비교하면 자식 키울 수 있는 사람 몇 없네. 자네 정도면 아이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아이에게는 부모의 경제력이 능력보다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고 난 자네가 욕심 좀 줄이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더 가졌으면 하네. 듣지 않아도 내 말을 들으며 혼이 나는 제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온 가족 식구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했죠.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인해 숨마저 쉬기 어려울 때면 친구들과 소주 한잔을 하며 신세 한탄을 하고는 했습니다. 나도 애를 가지고 싶지. 그런데 와이프가 싫다는데 어떻게 하냐. 강제로 아이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어? 근데 왜 나만 맨날 나쁜 놈이 되고 욕을 먹어야 하냐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보려. 너도 애 가지고 싶은데 네 아내가 거부한다고. 아니면 너희 아내를 달래며 꼬셔봐야지. 내가 안 해본 줄 아냐? 사고 싶은 거 다 사준다고 말도 해봤고 육아휴직에 사람까지 써서 애 돌보겠다고 말까지 해봤어. 원한다면 각서까지 써준다고.
만약에 사람 쓸 돈 없으면 우리 엄마 여동생한테라도 내가 맡기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안 된대. 임신 가지고는 아주 칼이야, 칼. 이렇게 되니까 잘 모르겠다. 내가 결혼을 한 게 잘한 짓인지. 어찌 연애 때보다 더 서먹서먹한 것 같고, 애는 평생 기대도 못할 것 같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그나마 친구들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며칠간은 마음이 풀어진 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있어 답답한 결혼 생활로 인해 제 마음도 답답해져 갔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임신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주었어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죠. 회사 퇴근 후 매일 수영장을 다녀와서 저보다 늦게 집으로 오는 아내가 웬일인지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수영 안 갔나 보네? 매일 수영 다니는 게 무리여서 이제 일주일에 3번만 가려고. 또 당신에게 할 말도 있고. 할 말? 중요한 말이야? 우리 두 사람한테 중요한 일이지. 나 임신하고 싶어? 요즘 들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고 운동하는 것과 별개로 체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미룰 순 없을 것 같아. 시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아.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한데 신체의 노화까지 막을 수 있나?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왜 그런 표정이야? 이제 아이 가질 생각이 없어졌어? 아니, 그럴 리가 있나? 그냥 좀 당황스러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신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당신이었으니까. 난 좋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 내가 알아보니까 늦게 임신하는 게 좋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임신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내 배란 주기도 확인해봤어.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벌써 늦은 나이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임신해야지. 내가 당신 몸에 좋은 것들도 많이 사놨으니까 앞으로 내가 세운 임신 계획표에 맞춰서 생활하는 걸로 하자. 갑작스러운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저의 대환영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풀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아내는 본래 자기 성격처럼 이미 임신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운 후였어요. 저는 아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었죠.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임신에 좋다고 하는 음식도 먹었고 아내가 챙겨주는 영양제도 복용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철두철미한 준비와 계획 아래 임신 시도를 하다 보니 바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뜻하지 않게 되는 게 임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보니 꽤나 장기간 동안 임신을 시도하던데 이렇게 금방 되는 게 맞나 싶었죠. 아내가 보여주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게 좋다고 병원 결과도 임신이기를 바랬죠. 다음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아내가 산부인과에 임신이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소식에 저는 밥을 먹는 도중 일어나 소리를 지른 만큼 환호를 하게 되었죠. 드디어 저도 아빠가 된 거예요. 우리 두 부부 사이에 평생 자식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개라도 여러 마리 키워 그 새끼들을 돌보는 걸 자식이라 대신 생각하며 살아야겠다고 말을 할 정도였죠. 그 정도로 자식에 대한 생각은 접고 있던 상황에 아내의 임신 소식은 기적과 같은 소리였어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들 모두 이루고 싶을 만큼 욕심이 큰 아내라는 걸 알았던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임신을 선택한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모든 남편이 그렇겠지만 아내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극진히 모셨다고 말해도 될 만큼 임신한 아내를 돌봐줬죠. 그렇게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잔뜩 받았던 덕분인지 아이들은 만 달이 되지 않아 태어났고 그럼에도 몸 건강하게 태어났죠. 쌍둥이 공주님들이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아이들을 너무나도 안고 싶으면서도 혹시 저 때문에 생체이가 생기지 않을까 저 자신을 불안해하며 겨우겨우 아이들을 안을 수 있었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 무엇과도 비교해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이요. 꼼지락거리는 모습과
하품을 하는 모습에 너무 예뻐 쓰러질 것 같았죠. 바라고 바랬던 아이들이었던 만큼 정성을 들여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준 아내가 너무 고마워 아내에게도 뭐든지 다 해주었죠. 아이들이 엄마와 머무는 병원을 떠나기 싫었어요. 그런 마음은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가서도 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집 현관에 나서면 바로 뒤를 돌아 아이들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 달라 보였어요. 쌍둥이 딸들의 모유 수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몸매 걱정을 하고 아이를 귀찮아하며 모성애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저야 원래 아내의 차가운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부족한 모성애를 받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아내의 부족한 자리까지 아이들에게 채워주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었으니 노력을 했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아이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바보는 당연했고 딸들과 붙어있기 위해 친구, 가족 약속은 모두 외면했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는 꼭 쌍둥이 딸들을 데려갔습니다. 사람들 모두 쌍둥이 딸을 돌보는 저에게 정신이 없겠다고 말했지만 천만에요. 전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보통 엄마들이 하는 행동은 전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극성 엄마가 아니라 극성 아빠였죠. 쌍둥이들이 뭐든 발표를 한다고 하면 회사 일을 하다가도 핑계를 대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 정도로 딸들을 사랑하다 보니 딸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보다 더 따르고 좋아했어요. 물론 아이들 키우는 게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마음 아픈 일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 몇몇 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꿈속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기만 했어요. 또 저를 무척이나 잘 따르는 딸들로 인해서 매번 신바람이 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들은 저를 아이들이 낳기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가족이 저에게 전부였고 특히 아이들은 저희 분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라면 무엇을 해도 좋았고 애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이를 점차 먹고 있는 아이들은 다들 관심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빠로서 내색은 할 수 없었지만 내심 서운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셋째에 대한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는 몰라 걱정이 되었지만 시도해봐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도 쌍둥이 딸 키워오는데 다른 엄마들보다는 저 때문에 편하게 키웠으니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내의 기분을 최고로 좋게 만들고 이야기하면 좋은 것 같아 선물을 주며 셋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면 좋은 일이라도 있어? 꽃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 선물을 왜 갑자기 해? 그냥 당신 지금까지 애들 키우느라 바깥일 하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준비했지. 그렇게 비싼 선물도 아니야. 마음엔 들어? 그럼 당연히 마음에 들지. 그런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거죠? 솔직히 말해봐. 당신 뭐 잘못했거나 나한테 바라는 거 있지? 있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요즘 애들이 학교 들어가고 관심사가 많아져서 그런가?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아? 항상 애들 소리로 시끄럽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셋째 가지면 안 될까? 당신도 한번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애 낳고 나서는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되잖아. 물론 임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큰 결심인지 알고 있지만 애들 키우면서 얻게 되는 보람과 행복이 더 크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이번에도 책임지고 애를 키울게. 이제는 유나 윤지도 있어서 당신이 이전보다 덜 힘들 거야. 우리 한 명만, 딱 한 명만 더 낳고 더는 욕심 부리지 말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이 유나 윤지 갇혔을 때랑 같아? 당신이나 내 나이 생각해봐. 얘 대학 들어갈 때 우리 환갑잔치 해야 돼.
그걸 우리 몸은 생각 안 해? 지금 애 가지다고 건강한 아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만약에 애한테 문제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런 말 쉽게 해. 유나 윤지나 잘 키워. 나도 알지. 근데 당신 결혼 초에 했던 말 생각 안 나? 그때는 10년 뒤에 애가 질지 생각해본다고 했잖아. 그때 당신이 한 말대로 생각하면 지금 아이를 가진 게 늦은 게 아니야. 나 혹시 몰라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보다 체력도 더 좋고. 요즘 부부들 애 낳는 나이 보면 우리가 늦은 나이도 아닌데. 아이 하나만 더 가지면 안 될까? 싫어. 절대 안 나. 한 번만 더 임신 아이 낳자고 하는 소리 했다가 봐. 나 그날 바로 짐 싸들고 집 나갈 거야. 난 유나 윤지 키우는 걸로 만족하니 애 가지고 싶으면 나랑 이혼해서 다른 여자 사이에 놨던가 해. 결국 제가 한 제안은 아내에게 구박을 듣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확고한 거부 표시에도 쉽게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과거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나 윤지를 가질 때도 그전에는 지금보다 더 완강히 임신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왔던 아내였으니까요. 아내의 마음이 또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건강한 제 정자를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과 생활 식습관만으로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었으니 정자를 냉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도 쉽게 한다고 들어서 저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죠. 만약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알게 되면 난리를 칠까 싶어 아내 몰래 병원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게 되었고 몇 가지 자가진단 테스트하고 선생님과 상담을 한 이후에 정자를 확인하게 되었죠. 정자를 정식으로 냉동하기 전 활동성과 모양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제 이름을 불러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진료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굳은 표정의 의사 선생님을 보게 된 저는 불안한 마음에 먼저 여쭙게 되었어요.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오신 건 기대하신 바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저로서도 죄송하네요. 그럼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선천 쪽 무정자증이시네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도 혹시나 싶어서 정자체 치유에 몇 가지 검사를 환자분께 더 해드렸는데 그 결과 선천 쪽 무정자증으로 나오십니다. 피검사 결과로 나온 거고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염색체 검사나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우선은 정상적으로 정자를 생성할 수 없는 선척적 무정자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결과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 확인을 재차해보게 되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다 선천적 무정자증이라고 했죠. 그럼 도대체 내 딸들은 어떻게 된 건가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모두 임신을 시킬 수 없는 몸이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딸이 제 아이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딸이 맞는데 왜 내가 무정자증인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죠. 전 두 딸이 제 아이들이라는 것에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 몰래 두 딸들과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죠. 그런데 믿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딸이 생물학적으로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였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몇 번이나 재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검사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과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아내에게 따져 묻기로 했죠. 아이들이 집에 없는 날 퇴근을 한 아내에게 검사 결과지를 내밀게 되었어요. 발뺌할 수 없는 증거를 내밀자 아내는 그제서야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던 수영장 강사였던 사람과 말이죠.
그 남자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관계를 이어오려고 했는데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 묘한 스릴이 있었다고 했죠. 또 연애를 즐기는 것 이외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으니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 관계가 좋았다고 하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그 관계를 멈추고 싶다 한다면 구질구질하게 붙잡지 않고 멈추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쉽고 편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관계를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남자의 아이를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그 남자의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고요. 하지만 저와 부부관계를 자주 가지지 않았던 탓에 의심받을까 걱정했고 그런 이유로 갑작스레 저에게 임신 계획을 가지자고 말을 한 거죠. 보통의 남자들이 임신 주기를 잘 모르고 계열수 계산도 어설프게 알고 있다 보니 그 이후에 절 속이는 건 쉬웠다고 해요. 전 아내가 왜 돌아갈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니 아내의 뱃속의 아이들이 제 아이가 맞다고 또 아내가 조금 일찍 출산하게 된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렇게 불륜 상대의 아이들을 출산한 아내는 죄책감과 불안함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미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륜남의 얼굴에 닮아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실이 밝혀진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 두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다고 했죠. 그러며 제가 원하는 건 모든 걸 다 해줄 테니 이혼을 할 거면 가족들 모르게 조용히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감히 상상도 안 돼. 내가 미친년이고 나쁜 년이야. 당신이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날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줬고 뭐든지 잘해줬어. 그리고 쌍둥이 딸들에게도 최고의 아빠였고. 그래서 더는 나도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 미안하다는 말 몇백 번이고도 할 수 있어. 당연히 내 잘못이라 반성하고 있고. 당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혼을 원한다면 우리 집 전 재산 다 바치고 이혼해줄게. 그런데 염치 없지만 가족들 모르게 조용히 이혼해줘. 우리 친정 식구들 내가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닌 걸 알게 된다면 그 충격에 쓰러질 가족들도 있어. 또 우리 애들도 사실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이제 곧 사춘기를 겪을 나이인데 애들을 봐서라도 조용히 이혼해주면 안 될까? 애들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 맞아? 당신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손가락질 할까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모든 게 다 탄로 났는데 또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제발 솔직하게 말하라고. 우선 당신 애들 친구라는 사람과는 확실히 끝난 거야?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가끔 연락하고 만나. 그런데 사랑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나 용서해준다면 다시는 그 사람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지금과 달리 당신 아내로서 애들의 엄마로서 충실하게 살게. 그러니 이번 일은 조용하게 우리끼리 해결하자. 애들 생각해야지 여보. 아내는 일이 커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애들과 가족들을 핑계대며 조용히 이혼을 하길 바랬죠. 믿을 수 없었지만 제가 용서를 해준다면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로서 이전과 다른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하는 말에 당장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10년 넘게 저를 속여온 아내를 생각하면 처가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내의 불륜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감당해야 하는 슬픔보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더 걱정되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으니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가족의 형태만 유지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하게 되었죠. 제 인생보다는 아이들의 앞날에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역시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돌아온 저는 제 서재로 들어가 앞으로 내리게 될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답답해하고 있을 무렵 딸아이들이 방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들에게 어두운 모습을 보일 수 없던 저는 밝은 얼굴을 유지하며 무슨 일이냐 물어보게 되었죠. 왜? 아빠가 도와줄 게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인데 그렇게 말 꺼내기 힘들어해? 혹시 아빠가 아빠 때문에 그래? 요즘 아빠가 회사 일한다고 우리 공주님들이 신경을 너무 못 써줬어? 그렇다면 아빠가 미안해. 이번 주말에는 아빠가 우리 공주님들에게만 신경 쓸게. 아빠,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어떤 상황이신지 다 알고 있어요. 저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고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지 너희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엄마랑 안 좋은 상황이 있다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랑은 잠깐 다툰 것뿐이야. 엄마랑 아빠가 다른 집 부모님들보다 덜 싸서 그런 거지? 다른 집 부모님들 모두 이 정도 부부싸움은 해. 어쨌든 너희에게 엄마 아빠가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안다고요. 저희 아빠 친자식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가 아빠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아빠가 무슨 고민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니라니. 그런 말 장난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봤다고요. 엄마 가방에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아빠랑 저희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만큼은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봤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잘못을 저질렀던 건 아내였지만 제가 검사를 하는 행동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런 일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아이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아이들을 내가 이해시켜주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진정시켜 주었던 건 오히려 아이들이었어요. 아빠, 저희 때문에 고민이 길어지고 계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어떤 결과가 되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아빠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희 자매가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건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결과로 인해 아빠가 저에게 해주셨던 일들이 없었던 일로 되진 않아요. 지금 엄마와 이혼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시는 것도 전부 저희들 때문이잖아요. 저희가 받을 충격 때문에요. 그런 모습만 봐도 아빠가 저희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혼을 하시고 아빠가 새삼 찾는다고 하셔도 저희는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 용서하지 마세요. 저희도 자라오면서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해요. 우리 집에서 가족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은 아빠밖에 없잖아요. 아빠 마음 가는 선택 그리고 아빠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유일한 바람이에요. 아이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그만큼 자랐던 건지 혼란스러울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고 거기다 아빠인 저까지 위로해주고 있었죠.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아이들 마음에 감동을 하여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저에게 힘을 내게 해주었죠. 아이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 아내와 관계를 이어가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던 아내였으니 제가 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더라도 아내와는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었죠.
아버님과 어머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아달라 부탁을 하고 전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 뜻대로 조용히 이혼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온 아내에게 법적인 처벌 이외에 다른 벌이 내려졌으면 싶었어요. 저와 아이들이 받게 된 상처의 10분의 1이라도 아내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며 처가댁으로 찾아가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밝히게 되었죠. 물론 처가 식구들 모두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는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검사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자 더는 부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가 식구들 모두 저에게 용서를 빌어왔죠. 그리고 아내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그런 행동은 용서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처가 식구 모두 아내에게 잔인할 정도로 몰아붙였죠. 아마 아내가 저와 조용히 이혼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내와 가족과 지인들에게 욕을 이어먹어가며 저와 이혼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이혼을 하던 도중 생각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문제였죠. 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지 않고 처가 식구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리자 아내는 아이들에게 애정도 없으면서 저에게 보내주지 않겠다며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는 아내보다 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하기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였죠. 전 생물학적으로 아이들의 친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권이 없어 일방적인 양육권 주장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친모에게는 애정도 못 받아오다 친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이 피 하나 섞이지 않던 사람이었고 그 두 사람이 이혼하는 과정까지 직접 보고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아이들을 법원까지 출석시켜야 하는 제 마음은 찢어졌죠. 아내에게 괜한 복수심으로 인해 아이들이 힘들게 하지 말라며 저에게 보내달라 부탁도 해봤지만 그 여자는 오로지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다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제 부탁을 거절했었죠. 그렇게 양육권에 대한 소송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친권이 없다는 걸 제외하면 두 사람 모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아빠의 새 출발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나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지내고 싶지 않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하며 저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벌였던 이혼 소송보다 더 떨리고 긴장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양육권이 있다는 판결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내와 저는 완전히 관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면접 교섭으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때마다 마주치기는 하지만 그 외 일체 연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과는 이전과 변한 것 없이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부녀 관계지만 우리들보다 더 끈끈한 부녀 관계는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이들은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사랑하며 지내고 있죠. 제 사연을 듣는 분들은 겪지도 않았어도 될 일을 겪게 되어 제가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이토록 사랑스러운 두 딸을 얻게 되었으니 말이죠. 아직도 아내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속이 답답하지만 이제 그런 찌꺼기 감정은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말하게 되니 답답한 마음이 많이 시원해진 것 같네요.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인생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마무리 모두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